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이런 마무리 총정리 특강인데 교재를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 보면 OX 돼 있고 막 가로넣기 돼 있고 막 돼 있죠. 오지선 다 돼 있고 그래서 이걸 핵심을 읽어보고 또 그 다음에 체크하는 것들은 체크를 하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1회독하고 그 다음에 제 강의 들으면서 2회독하고 또 시험장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봐서 3회독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3회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익히시고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파트 1 조세 총론인데 조세 총론은 시험 문제 이제 한두 문제가 둘째 되죠. 작년에는 3문제가 의외로 나왔지만 한 2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조세 총론 먼저 1번 물납과 분할납부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물납과 분할납부는 올해 시험에 작년에 재산세에서 물납에 관한 종합문제에서 물납에 관한 요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정답 지문이었는데 또 종부세에서도 분할납부 지문이 한 줄 나왔고요. 근데 올해는 어떻든 독립한 문제든 종합문제든 나온다는 것도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 잘 보셔야 되고 먼저 양가로 1번에 보면 물납 비교요. 자,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허용되고 다른 세금들은 안 되고요.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에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물납의 요건을 보니까 재산세 납부할세 얼마예요?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 어떤 걸 물납하느냐? 부동산이긴 한데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한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물납은 납부기한 지나서 납부기한 전 며칠이요?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은 불허갈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래서 물납 신청 절차 10일 5일, 10일 5일. 그래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분할납부를 보면 자, 분납 요건이요. 재산세 분할납부 허용되는데 납부할세 얼마예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종부세도 납부할세가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양도세는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한을 보면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에요? 2개월. 그 다음에 종부세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딱 정해져 있죠. 토지분이 주택분이든 그러다 보니까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종부세는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한이 딱 정해져 있고요.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고요. 분할납부 처리 기준도 이따가 이제 다 뒤에 또 이제 얼마를 어떻게 분할납부할 수 있냐 나중에 또 나올 건데 자, 일단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까 재산세는 처리 기준은 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한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돼 있으니까 납기내 얼마?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죠. 예.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기 400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라고 그랬어요? 예? 재산세 납부할세기 400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150만 원 최대 분할납부 가능하고 250 깔고 나머지니까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절반이요.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기 700만 원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350만 원 분할납부 가능하고 종부세도 역시 기준이 똑같아요. 250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납기내 얘도 최소한 얼마? 250 깔고 나머지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나왔고 제가 맨날 얘를 400으로 들었었는데 작년에 나왔었죠. 납부할세 종부세 400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150만 원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입니다.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그 다음에 500 초과했을 때는 똑같아요. 자, 절반 50% 이하 금액 분할납부니까 종부세도 역시 납부할세액이 700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350만 원 분할납부 가능하고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내 최소 얼마?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요. 자, 그래서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200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200. 1400이면 400. 1800이면 800만 원 최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양도세 납부세액인 3,600이다. 최대 분납 가능금이 얼마? 네? 1,800만 원. 이게 절반까지. 이렇게 해서 철회 기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양가로 3번 보면 물납, 분할납부 허용 여부요. 물납이요. 지방세에선 재산세만, 국세에선 뭐만? 상속세만. 자, 물납이 허용되고 다른 세금들 안 되고, 분할납부, 자, 지방세에서 역시 재산세예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되고, 재산세만 지방세에서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자,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는 되는데 물납 안 되고, 그 다음에 상속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되고, 증여세, 자, 분할납부 되는데 물납 안 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 분할납부는 되고요. 그 다음에 꼭 표시 보니까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일 때는 안 되고,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본세에 따라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는 그런 지방세법 기본 통칙, 예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법의 규정은 없지만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 다음에 02번에 보니까 부가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요. 자,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세 그러면 국세 중에서 목적세, 교교, 농 중에서 자, 교육세하고 농특세는 또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항상 뉘집자식이냐 족보 떠올려야죠. 농특세는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예요. 목적세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중에서 부가세인 세금은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또 족보예요. 뉘집자식이냐? 예, 족보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요. 지방교육세,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이거.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자로 이름이 시작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이 지방소득세 얘는 과세주체가 특광시군세입니다.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다 특광도예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는 다 특광도고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세고 특별시 광역시세지만 시군세고 그 다음에 독립세입니다. 예.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뭐 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된다거나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뭐라고요? 독립세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예요. 그런데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얘를 지방소득세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회 시험 때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죠. 법인세가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래서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게 개인지방소득세인데 양도소득에 대한 특히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해요. 그래서 몇몇 지방소득세의 특징 빼놓고 웬만한 지식들은 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지식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그래서 분류과세하니까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비중과 어떻게 해요? 구분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똑같아요.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따로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비율법 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주더라도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효법 보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이게 2020년 올해 개정세법인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종전까지는 작년까지는 똑같았었는데 올해부터는 2개월을 더 줍니다. 얘가 이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몇 년 전에 전환이 됐는데도 여전히 소득세 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를 같이 신고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따로 이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하도록 하면서 국민들이 불편할까봐 2개월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할 때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2개월, 거기다가 2개월을 더 줍니다. 이런 식으로. 확정신고기한 다음 연도 5월달, 자, 거기서 2개월을 더 줍니다. 이렇게 해서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양도세와 다른 점 중에서 세율이요. 세율은 소득세 적용되는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에서 약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세율이 50%면 얘는 5%, 지방소득세는 양도세가 40%면 얘는 4%, 양도소득세가 6에서 42%면 얘는 0.6에서 4.2. 그러니까 자, 자동 계산이에요. 양도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얼마예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 소득을 과세 표준에서 그 다음에 세율은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넘어갑니다. 2페이지 보시니까 부동산 관련한 우리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의 짝을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 두셔야죠. 취득세 부가세로서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원래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로 우리가 농특세가 부과되고, 표준세율을 농특세 구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로 농특세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있으면 또 감면세액이 2% 농특세 부과되기도 하고, 또 지방교육세는 원래 표준세율,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돼요. 잘 모르겠으면 취득세 부가세는 그냥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된다. 감면이 있든 없든.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 20%로.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특세가 또 감면세 20%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죠. 재산세액의 20%예요. 도시적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액이 20%인데 사람 이름으로 외웠습니다.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가? 종농이. 그래서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액이 20% 부과된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외웠고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그래서 양도세 부가세로서 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 부과된다거나 틀립니다. 감면받은 경우가 있을 때만, 감면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있으면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부가세 아래에 나와 있는 두 가지 OX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세율에, 우리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특히 이제 표준세율이 1에서 3% 적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해당 세율 1% 적용될 때는 그 1%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해요. 그러니까 0.5%, 2% 적용될 때는 1%, 3% 적용될 때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20%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구할 때 이렇게 절반 깎아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맞고요. 오해 체크하시고. 이건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혹시나 해서 한번 보는 거니까. 오.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취득세 우리 세율 특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과 기준세율이요. 이거 2%죠? 1,000분의 20.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이건 제가 알려드립니다. 둘 개 다 옳고 그냥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04번의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여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볼 건데 고기 한번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한번 하고 스트레칭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어깨 돌리시고요. 자, 추석 명절도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명절 때 뭐 마음 편하게 놀고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었으리라 믿는데, 어쨌간에 너무 또 막 마음 불안하게 막 이렇게 초조하게 막 이렇게 공부하면 또 오히려 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분하게 한 발 한 발 가시는 게 중요하고, 다만 이제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여튼 뭐 틈만 나면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틈만 나면 뭔가 하나라도 여러분들 보셔야죠. 그래서 뭐 외울 거 있으면 특히 막 짜투리 시간에 하나라도 더 외우시고 이렇게 하면서 악착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 자, 4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는 있잖아요. 작년 시험에 여기 이제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는 뭐 지분 한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먼저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이거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있죠? 취득과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부세. 얘네들은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것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 이걸 먼저 틀을 딱 잡고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죠? 동네 일이면 다 참변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요? 농부 아저씨. 농부지. 그래서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 예,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에서, 재진이, 재산세 부과세일 때 자, 지방교육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그래서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고, 또 부동산 보유와 양도 시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냅니다. 자, 그러니까 보유 시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내니까 보유 시에. 또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또 종합소득세를 내요. 그러니까 양도 시에도 이렇게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세 낼 때 소득세 납세문자가 같이 내는 세금이 지방소득세니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이렇게 동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에만, 절 보셔야죠.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된다. 근데 얘 보유 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에서 규정된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통설적으로는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된다. 근데 보유 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가산세요. 자, 우리 올해 시험에서 조세 총론에서 제가 제일 출제 이력시되는 부분은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형 가산세 이 부분하고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이 제일 출제가 유력시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여력이 되면 이제 기한원 신고, 수송 신고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5번 가산세부터 한번 봅니다.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 납부할 때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시했을 때 가산세인데,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근데 가산세, 가산금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배운 건데 징수 순서상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자, 그래서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그 다음에 가산세는 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종류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40, 20, 10% 깔죠.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부정무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신고 납부세액 몇 프로예요? 40%입니다. 근데 역외거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까지는 국제거래였는데 올해는 역외거래로 바뀌었어요. 국제거래 그러면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거래하는 거 이걸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에서 거주자들끼리, 우리나라 사람들 거주자들끼리 해외에 있는 자산을, 국외에 있는 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역외거래로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역외거래에서 부정한 방법이다? 그럼 몇 프로? 60%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에 따르면 가산세는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에다가 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뺀 금액의 10%를 구해서 또 합한 건데 그냥 40%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그 다음에 신고기한 내 그냥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냥 무신고는 몇 프로예요? 납부세액에? 요거 20%고요. 그 다음에 과소신고,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자,
그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예요? 10%입니다. 이게 산출세액이 아니라 전부 다 지금 납부세액에, 그죠? 납부세액이 무신고 납부세액, 그냥 무신고 납부세액, 납부세액의 40, 20, 10%라는 거예요. 그거. 산출세액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고요. 자, 우리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게 납부세액이에요. 그러니까 산출세액 아니라는 것도 눈여겨보면서, 자, 신고불성가산세 40, 20, 10%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같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가산세인데, 지방세는 최대 납부불성가산세는 75% 한도 내에서,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에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가산세 적용될 수 있고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 또는 고의소가 날라왔을 때는 부과 결정일까지 기간에다가, 자, 대통령 영의정한 이자율, 이게 일일 얼마예요? 그러니까 0.02%, 1십만 분의 25로 납부불성가산세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3번 보면 국세는 올해 납부지원가산세가 신설이 됐죠. 종전의 가산금 규정과 납부불성가산세를 통합해서 납부지원가산세가 이제 국세는 신설이 되는데,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그래서 초과 환급에 대한 것은 제가 생략을 했고요. 초과 환급 가산세는 제가 생략했고, 초과 환급에 대한 건 동그라미 1번이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십만 분의 25, 0.02%로 납부지원가산세. 또 그 다음에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3%. 요건 뭐냐면 종전의 가산금 규정이 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국세를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경우에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12월 15일 종부세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로 납부지원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5년이야. 그래서 5년까지만 붙습니다. 납부지원가산세고. 그 다음에 4번 체납된 국세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때는 납부지원가산세고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는 이게 이제 좀 이따 보면 30만 원인데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 자, 납부지원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또 5년을 초과하면 5년까지만 0.02% 납부지원가산세 붙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를 보니까 이 페이지,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자, 부가세들이잖아요, 얘네들. 네 집 자식이냐, 지방교육세,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특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때 얘네들도 신고 납부를 하는데, 그럴 때 얘네들은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본세에서 이미 신고불성가산세 부과했어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지방교육세 같은 거 부과될 때 이미 본세에서 신고불성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또 부가세까지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지방교육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이 20%로 신고불성가산세 적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납부불성가산세는 적용하고요. 맨 마지막 보니까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을 하며, 지방세도 똑같아요.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런 말이고,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즉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눈에 익히고, 지방세도 똑같아요. 자,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하고, 가산세를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넘어갑니다. 3페이지 보니까요. 06번, 자, 보니까 06번 테마. 지방세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납부지원가산세로 통합되면서. 근데 지방세는 가산금 규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8%까지 적용될 수 있고요. 얘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연체 성격으로 부과하고,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데 가산세와 달리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그럴 때 한쪽 가르친 1번을 보면
조세를 납부기 하는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고지세계 가산에서 징수하는 금액을 우리가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일반 가산금 체납세계 가로넣기 몇 프로예요? 3%. 자, 고유세 기준에 납부기 하루 딱 지나면 일반 가산금 3% 깔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자, 몇 프로요? 0.75%씩 자, 우리가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1년 12달로 하니까 얼마예요? 5년이요. 아까 국세 납부지원 가산세는 자, 5년을 초과하면 얼마까지? 5년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붙는다고 그랬죠? 얘 60개월이에요. 얘는 지방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방세 가산금은 0.75%씩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적용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0.75%가 국세 같으면요. 국세는 0.025%씩 1십만 분의 25 0.025%씩 만약에 30일 해보세요. 30. 그러면 0.025% 곱하기 30 하면 이게 0.75%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자, 지방세는 가산금이, 중가상금이 자, 이렇게 월별로 붙습니다. 월별로 0.75%씩. 근데 국세 납부지원 가산세는 1일 하루씩 해가지고 1일 0.025%씩. 그래서 결국은 뭐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자, 어떻든 간에 지방세는 월별로, 그 다음에 0.75%씩. 근데 국세 납부지원 가산세는 일별로 0.02%씩 붙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체납한 지방세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아까 국세 납부지원 가산세는 자,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 미만일 때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하지 않았죠? 근데 얘는 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고요.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다. 그러면 거의 두 개 중에 고르기예요. 세목별로 판단해요?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해요?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 나란히 병기고지되어 있습니다. 30만 원 미만인지 판단할 때는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해요? 세목별로 판단해요?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세목별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인 경우에 중가상금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봤네. 있다 없다? 바로 위에 있잖아요. 3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있다에 체크하시고 있다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방세 중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적용되는 세목이요. 어떤 거요? 재산세. 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7번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인데 요거는 뭐 독립화 문제로 나온 적도 있지만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식처럼 여러분이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면세점은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할 때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그 일정 금액을 말하는데 취득세가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눈 뜨고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얼마예요? 50만 원 이할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가격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죠. 그러니까 취득 가격이지 산출세가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취득세 산출세 50만 원 이하 과세한다. 이러면 틀리죠? 동영에서도 제가 냈었는데 이거. 자,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 될 때 부과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자, 양가로 2번 소액징수면제요.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자,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 3개 세목을 꼭 알고 있어야죠.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얘네들은 거기서 장당세가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는 거예요. 또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지방소득세 또는 뭐 재산세 세액이 거기서 장당 2,000원인 경우에 자,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최저한 세액이 적용됩니다. 얘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면세점이나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고요.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3기,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보다 적을 때, 그 밖의 등기가 말소등기, 변경등기고 그 세율이 6,000원입니다. 그럴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로 한다. 그 밖의 등기세율이 6,000원이니까 그 말은 자 거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3기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가 없어서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최소한. 그래서 5,300원 계산됐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런 거지. 즉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체크하시고 양가로 3번입니다. 세목별 비교를 보면 면세점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라든가 재산세 등 얘네들은 없어요. 소액징수면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얘네들이 적용되고요.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둘 다 없죠. 얘는 수수료 성격 유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있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4페이지 보면 08번에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 올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납세무 성립 시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립 시기 보니까 어느 때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보시면 취득세는 자 납세무 성립 시기가요.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체크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때에 취득하고 60일 경과하는 때요. 취득하는 때입니다. 취득하는 때고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급밖에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예요. 등기 등록하는 후예요. 등기 등록하는 때. 예, 때.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얘도요.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분은 생략이고 특정 부동산분이 중요하죠. 재산세 친구고 예, 항상 재산세 따라다닙니다.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 과세 기준인데 자 이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매년 언제예요?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얘네들 자 납세무 성립 시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납세무 성립 시기가 동일한 걸 골라라. 얘네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어느 때요?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 둘 다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종업원분은 생략이고요. 지방소비세도 참고입니다. 자,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부가세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이다 보니까 납세무 성립 시기도 꼽살이 낍니다. 부가가치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고. 소득세요. 자,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과세 기간이 있고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소득세는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2월 30일은. 다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우리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기간도 배웠잖아요. 그걸 떠올리면 돼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입니다.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뭘 기억해? 달의 말일. 이걸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세는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그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산할 그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근데 국세 가산세가 올해 납부지역 가산세가 신설이 되면서 국세 가산세가 좀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자, 기억본 보니까 국세기본법 47조 2에 따른 자,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자, 신고 그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 신고란 말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그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신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신고 여기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자, 국세기본법 47조의 1항 1호 2호에 따른 납부지역 가산세, 요거는 뭐냐면 1일 0.025% 그 납부지역 가산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1호 2호 요걸 기억하고 1호 2호 체크하고 요거는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1일마다. 요걸 여기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1525. 자, 국세기본법 47조의 4, 1항 1525. 시험에서는 이 법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1525는 자, 1일마다 그걸 기억하.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자, 요거는 그 다음에 디귿번은 자, 47조의 4, 1항 47조의 4, 1항 3호요. 요거는 3호, 요걸 좀 기억하세요. 3호. 요에 따른 납부정가산세는 요거는 이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그때 3% 납부정가산세에 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 하는 경우한테 얘는 납세 고지서에 체크하시면 되죠. 3호는 3% 적용되는 납부정가산세니까 얘는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 하는 경우한테 납세 고지서란 말이 나와요. 아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란 말이 들어갔죠. 법정 신고기한의 경고하는데 신고란 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1일 0.025%, 1525, 1일 0.025% 이거는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데 1일 그게 포인트고 그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호에 대한 것은 3% 납부정가산세에 대한 거니까 얘는 그 납세 고지서라는 말이 들어가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경과하는데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밖의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 납품 성립하는 때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와 국세 가산세 요거 특히 납부정가산세 신설되면서 이렇게 좀 나눠진 국세 가산세 이걸 나눠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농특세는 부가세들이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가요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그러니까 그 본세 따라가니까 취득하는 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이 된 납세금 성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부가세들은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는 그 본세에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자가 내는 세금이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성립하고 그 다음에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나 국세는 절 보셔야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그랬잖아요. 올렸다 내려야죠. 수시 부과하는 때 아니고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경과하는 때 이것도 아니고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거잖아요. 그래서 수시 부과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거도. 자, 그 다음에 인지세는 문서 부과 작성하는 때 부과 납세금 성립하고요. 인지세 문서 작성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할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금 성립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한번 익혀두시되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을 특히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9번 납세금 확정인데요. 납세금 확정이란 말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거예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하죠. 그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금을 과세관청에 뭐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요. 그래서 지역자본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세에서 자, 신고하는 때 원칙 납세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부가세는 세금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죠. 과세주체가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봐요.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재산세, 보통징수한 애들,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이 등등 그렇습니다. 물론 자동차세나 주민세, 균등분 같은 것들도 결정한 때 확정되긴 하지만
국세에서 어떤 거예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결정하는 때 납세가 확정되고, 농어촌 특별세, 종부세, 부가세일 때 농특세는 부가세든 하여튼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얘는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 현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국세에서는 종부세 같은 애들이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물론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자 넘어갑니다. 5페이지입니다.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소멸에 관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잠시 이제 쉬었다가 숨을 고르고 다시 이제 정식으로 또 한번 또 소멸 여기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